자, 돈을 부르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요건입니다. 지금 퇴직연금 제도에서도 중간정산이라고 불렀었던 이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DB형 퇴직연금은 중도인출이 안 돼요. DB형은 안 돼요? 안 돼요. DC형에선 가능해요. 근데 중도인출을 할 때 우리가 필요한 서류들, 이런 게 있구나. 요 정도만 머릿속에 넣으시고 그 서류는 누구한테 물어보면 된다? 친절한 교보. 그렇죠. 꾹꾹 참아가지고 꽉 모아가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잘 활용을 하셔라. 네네네. 네, 돈을 부르는 퇴직연금 3교시입니다. 네. 이제 퇴직연금 과세체계. 아, 세금. 자, 퇴직금도 세금을 뗍니다. 퇴직금도. 네, 퇴직금도 세금을 떼는데 이거는 문제 있습니다. 원래 나 줘야 될 돈, 이미 세금 뗀 돈 내서 또 떼는 거 아니에요? 뗀 돈에서 또 떼는 건 아니죠. 사실 이게 뭐 적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 그런가? 적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적립해주기좀 하지만 지급되는 시점에서 내 돈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이 퇴직소득만큼은 따로 별개로 분류해서 분류과세라고 하거든요. 떼가지고 얘만 보는데 이것저것 공제해주는 게 많습니다. 아주 고마운 과세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이게 복잡합니다. 나라에서 알아서 떼가면 되지, 알아서 떼가긴 떼가요. 근데 그 과세 체계를 알아야 조금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 그러면 일단 IRP 계좌에 들어간 돈을 연금으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 마음대로 받을 수는 없어요. 자, 55세 이후에 연금 계좌 취급자, 그러니까 그냥 연금 계좌 취급자라고 한다면 55세? 55세 이후에만 받을 수 있어요. 20년 이상 남았네. 20년 이상 남았네. 누가 이렇게 크게 웃는 거야? 55세 이후. 55세 이후에 받을 수 있는데 내가 낸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55세 이후도 돼야 되겠지만 가입한 지 5년이 지나야 돼요. 아, 그럼 미니멈 하여튼 50세 전에는 가입을 해야 되네. 그러면은 그쵸. 내가 개인이 납입한 부분만 있다면 그거는 5년을 채워야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우가 누가 필요하냐면 자영업자분들. 우리나라 자영업자 많습니다. 맞죠. 그분들도 자영업자분들도 이 IRP에 돈을 세금 많이 넣으면 내요. 연말정산 때가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세액공제 적게는 13.2%에서 많게는 16.5%, 100만 원 내면 16만 5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게 늘어나서 IRP만 가입했을 때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났습니다.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네, 900만 원을 내면 곱하기 16.5%의 세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자영업자도 이렇게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5년 이상 해놔야 55세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는 그렇죠, 거. 그렇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연금 수령 한도 이내에서만 인출이 가능하다. 연금 수령 한도는 어떻게 따지냐? 이렇게 복잡한 계산식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그겁니다. 자, 지금 퇴직을 했어요. 그럼 이걸 무조건 10년 이상의 기간에 나눠서 받아야 돼요. 1억이 쌓여 있다. 그러면 10년에 나눠서 받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딱 1,000만 원씩만 받아가 이게 아니라 나누기 10 한 다음에 곱하기 120%. 그러니까 1억이면 나누기 10 하면 1,000만 원 곱하기 120%. 1,200만 원까지는 꺼내 쓸 수 있다. 근데 그걸 초과해서 쓰면 어떻게? 세금을 좀 더 내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내 필요에 따라 조금 많이 쓰거나 조금 적게 쓰거나 할 수 있는데 대신 많이 쓸 때도 10년을 쭉 나눴을 때 120%. 그렇죠. 그 정도까지만 쓸 수 있다. 연금 수령 한도를 따질 때는 그렇게 따져요. 여기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IRP 계좌에 들어가 있는 돈은 내가 낸 돈, 퇴직금 섞일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 돈이 퇴직금이다. 그러면 일시금으로 받았을 때 퇴직소득세 100% 그냥 다 내요. 할인 없어요. 그냥 옛날 퇴직금 제도처럼. 안 돼. 그리고 내가 낸 돈, 세액공제 받으려고 내가 낸 돈과 거기에 받은 운용수익이다. 그러면 그것도 그냥 깨면 16.5%. 아, 일시금은 안 돼. 일시금은 안 돼.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요. IRP가 퇴직연금 계좌고. 그래서 일시금으로 받으면 이런 페널티가 있다. 그런데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은 30%를 할인해줘요. 세금의 30%. 그렇죠. 세금의 30% 할인해줘요. 심지어 10년 동안 나눠받으면 30%를 할인해주지만 10년 초과시부터는 초과분에 대해서 40% 할인해요. 아하. 나눠받아라, 최대한. 최대한 나눠받자, 늘 길게 받자. 그리고 내가 낸 돈, 내가 개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내는데 연금을 받기는 받는데 연간 받은 게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종합과세를 하거나 16.5%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단돈 1원이라도 넘으면 네. 너 이거 종합과세 할래? 다른 소득과 합쳐서? 1,200원 안 넘길게 그래. 안 넘기는 게 그래서 핵심이에요. 아 그게 안, 이걸 넘기면 안 돼. 연 1,200 넘기지 말자. 물론 법이 바뀔 수는 있어요. 나중에. 이게 20년도 더 된 법이니까. 아, 그럼 그때 또 강의하시면 되니까. 아. 그거 아니면 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교보생명 네. 카카오 챗봇이 있어요. 거기다가 언제든 상담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네. 교보생명에서 저를 불러주셨으면 좋겠네요. 내가 개인이 납입한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 받은 부분은 연금소득세를 3.3%에서 5.5%를 내는데 네. 이렇게 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떤 애는 3.3%를 받고 누구는 5.5%를 세금을 뗄까? 일단 뭐 얼굴 좀 보겠지 뭐. 금액이 좀 너무 커지면 5.5 받나? 아니요, 뭐가 많아지면 깎아져요. 가족, 부양가족. 아닙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아. 그러니까 원래 55세부터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55세부터 70세가 되기 직전 69.99세까지 받는 연금은 5.5%. 아. 그 다음부터 10년 동안은 4.4%. 그 다음부터는 3.3%로 쭉. 최대한 네가 버틸 수 있을 때까지 연금 받지 말고 버텨봐라. 네. 그럼 그런데- 내가 또 혜택 줄게 이런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연금은 소득이 끊겼을 때 필요한 거잖아요. 이걸 언제 받아야 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거 뭐 그래도 세금을 조금 아껴야지 많이 받는 거잖아요.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게 되면 세율이 그냥 4.4%로 적용이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받는 걸로 네, 하면 그냥 나는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나눠 받을게 딱 중간이네 그러면. 하면은 80세가 되기 직전까지는 4.4%를 적용받고 네. 종신형 연금이니까 80세 이후로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세율이 또 떨어집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종신형 연금이라고 종신형 뭐 이런 말들을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보험회사. 맞습니다. 보험사가 리스크를 감수하고 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래. 당신이 200살을 살든 300살을 살든 줄게 죽을 때까지. 네. 네, 그런데 주는데 그러면 일정 금액을 딱 정해놓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공시율대로 굴러갑니다. 시중 금리대로. 크게 안 바뀌어요. 그리고 거기서 바꿀 수도 없어요. 네. 나는 이제 연금을 받다가 투자를 할래. 네. 이런 게 원래 안 돼요. 음. 그래서 뭘 선택할 수 있냐면 교보생명에서는 쌓인 돈, 적립금, 내가 연금을 받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일부만 종신으로 해주세요. 1억이 쌓여 있는데 5천만 원은 종신으로 그게 가고 돼요? 5천은 내가 굴려봅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눠가지고 연금을 설계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거 아주 합리적이네. 네. 뭐 세금 당연히 뭐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은 따라가는 거지만 네. 어쨌든 내가 남들보다 더 애써 많이 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비슷하다면 네. 그럴 때 이제 세금은 가능한 좀 이제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건 좀 공부가 약간 좀 필요한 것 같고 필요합니다. 네, 필요하고. 그래서 특히나 절세는 물론이고 안정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보장형 연금 그리고 퇴직금 일부를 꾸준히 투자할 수 있는 투자형 연금 이렇게 이제 내가 설계도 또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거 이제 교보생명의 장점이다. 장점이다. 교생장. 오늘 네. 집에 빨리 가고 싶은데 오늘 알려드릴 꿀팁이 있어요. 주의하셔야 될 거. 예. 꿀팁. 요거는 꼭 꿀이니까 주의하셔야 봐야죠. 돼요. 미리 경고를 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경고, 커션, 워닝. IRP에는 네. 내가 낸 돈 그리고 네. 퇴직금 그렇죠. 이걸 섞여 있을 수 있어. 다 뭉뚱그려서 받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걸 연금으로 받을 땐 도대체 세금 아까 세율 다 달랐잖아요. 퇴직금으로 받은 건 퇴직소득세. 내가 납입한 건 연금소득세. 근데 내가 납입한 것 중에 세액공제를 안 받은 건 비과세.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고 떼주냐. 막 섞여 있는데. 막 섞여 있어요. 비빔밥인데. 비빔밥이에요. 그 비빔밥을 거기서 버섯만 골라 먹는다 이거죠? 버섯만 골라주고 콩나물 걸러주고 고추장 걸러서 줍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골라서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네. 900만 원씩 연간 내시면 네. 뭐 10년이면은 9천이고 그렇죠? IRP에 9천 내고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운용 수익 좀 붙어서 보면 1억 들 수 있잖아요. 1억 5천도 가능하죠. 1억까지만 갈게요. 내가 낸 돈, 가입자가 낸 돈이 1억. 네. 그리고 퇴직금 네. 1억. 네. 합산 2억. 2억. 이렇게 쌓여 있을 때 요걸 연금으로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 일단 연금 수령 한도는 네. 이걸 통으로 봅니다. 한도는. 네. 자,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얼마? 1년 차에는 그럼 2억 나누기 뭐 10 해가지고 네. 2천만 원 곱하기 120%. 네.
그런데 저는 2천만 원만 주세요. 10년 동안 나눠 받을 거예요. 네. 라고 하면 1년 차 2천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리고 2년 차 마찬가지로 2천. 나오겠죠. 네. 자, 그럼 이게 어떤 돈부터 나오냐? 세율이 낮은 거, 나한테 유리한 거 먼저 알아서 발라줍니다. 그래요? 퇴직소득세가 요 연금소득세보다는 대부분 낮아요. 네. 세율이 낮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건 뭐? 퇴직금. 이거부터 나와요. 2천. 하나, 둘, 셋, 넷, 다섯. 5년 차까지는 퇴직금이 먼저 나오겠죠. 그래요? 네. 자, 문제는 여기서 퇴직금 다 소진됐어요. 네? 여기에 더 이상 돈이 안 불어난다고 가정을 하고. 이제 세금 내야지. 자, 이제부터가 문제예요. 이제부터가. 네. 6년 차에 나오는 돈은 뭐예요? 가입자 낸 돈. 가입자가 낸 돈이에요. 네. 자, 가입자가 낸 돈이 여기서부터 2천이 나옵니다. 네. 연금 수령 한도는 상관이 없는데 네. 아까 개인이 낸 돈은 뭘 넘기면 안 된다 해서 얼마를 넘기면 1200. 그쵸? 그러면 이게 전액 어떻게 된다? 전액? 종합소득에 포함되거나 네. 아니면 16.5%를 과세하게 돼요. 이거 안 되지. 네. 이거 어떻게 모은 돈인데? 네. 갑자기 나는 연금소득세 3.3%에서 5.5% 혹은 종신형용으으로 받으면 4.4%로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안 돼. 이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1인 시입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네. 이건 그러면 언제 대응을 해야 되냐? 네. 퇴직금 받기 전에. 받기 전에? 받기 전에. 왜냐하면 뭉뚱그려서 다 섞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네. 한 번 섞은 거는 내가 알아서 발라낼 수가 없어요. 발라낼 수가 없으니까 개인이 납입한 IRP는 연금저축계좌로 옮겨놓거나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와, 이건 좀 복잡하다. 이렇게 복잡하니까 네. 연금으로 받거나 퇴직금으로 받거나 하기 전에 네. 사고 치기 전에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 퇴직, 뭐 다른 돈도 그렇습니다만 이 퇴직금에도 끊임없이 마치 식물을 돌보듯 물을 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야, 이만큼 넣어놨으니까 됐어. 너 알아서 좀 부르고 있어. 이러면 절대 잘 자라지 않습니다. 교보생명 챗봇에 물어보고 내 돈에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케어를 해줘야 네. 내가 내야 될 세금도 좀 줄일 수도 있고 내 돈이 더 스마트해지는 거예요. 자, 하여튼 그런 꿀팁 잊지 말고 네. 나중에라도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삼교시는 이 퇴직연금 네. 과세체계 알아봤습니다. 세금을 이제 어떻게 아낄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알았죠. 나중에는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는 게 유리할 것이냐.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냐고요? 막연히 생각했다가는 아구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인출 전략에 대해서 4교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출 전략.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소장님 또 뵙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